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NBA와 LA 레이커스의 레전드, 농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평가받고 15번의 올스타, 2번의 NBA 파이널 MVP, NBA 역대 최다 득점 4위에 빛나는 블랙 맘바,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978년 8월 23일, 코비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과거 NBA 선수였던 아버지 조 브라이언트와 어머니인 패멀라 콕스 브라이언트의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게 됩니다. NBA에서 은퇴하고 이탈리아 리에티에서 프로 선수 생활하던 아버지를 따라 당시 6살이었던 코비는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로 이주하게 되고 그는 이곳에서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농구를 접하게 됩니다. 이후 1991년 부친의 현역 은퇴 이후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시간이 지나 코비는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로어메리언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농구팀에 합류하면서 로어메리언 고교를 위기에서 구출해냅니다. 평균 득점 30.8점, 12리바운드와 어시스트 6.5개를 기록하고 이전에 있던 고등학교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국내적으로 인정을 얻었고 17살의 나이엔 대학을 포기하고 NBA 드래프트에 참여하며 13순위로 샬럿 호네츠에 지명, 이후 LA 레이커스의 센터와 트레이드가 되며 LA 레이커스로 합류를 확정지으면서 그의 NBA 생활에 막을 열게 되죠. 그의 NBA 첫 시즌은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개막전은 출전하지 못했고 두 번째 경기에선 6분 출전에 무득점, 1리바운드와 1블락을 기록하는 등 초라한 행적을 이어나가는가 하면 당시 에디 존스와 닉 반 아셀이라는 좋은 가드진에 빌려 그의 출장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같은 신인이었던 데릭 피셔에게까지도 밀리면서 그의 팀 내 입지는 줄어드는 듯합니다. 그러나 시즌 중반에 들어서면서 출전 시간과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후반기에는 벤치 에이스로 활약하며 그의 첫 번째 시즌을 잘 마무리하죠. 2년 차인 시즌 97-98 시즌에는 총 79경기에 출전하는 와중에 단 한 경기만을 주전으로 나서며 식스맨으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평균 출전 시간은 26분, 득점은 15.4득점으로 모두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첫 시즌의 아픔을 말끔히 씻어냅니다. 이후 팬들의 투표를 통하여 NBA 역사상 최연소 올스타의 출발 선수로 뽑히고 서서히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이며 전설의 시작을 알리죠. 꾸준한 상승과 발전에 힘입은 코비는 어느덧 NBA에서 3년차에 접어들고 주전 가드 벤 엑셀과 존스가 이적하면서 팀 내 주전으로 발돋움합니다. 시즌 초 50경기를 주전으로 나서고 평균 출장 시간 38분, 평균 득점은 19.9점으로 대폭 상승하며 7천만 달러 가치의 6년 연장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실력을 마이클 조던과 매직 존슨에게 비교하며 아직 주전으로 뛸 레벨은 아니지 않냐는 평가를 듣기도 하죠. 이후 LA 레이커스는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샌안토니오에게 천천한 패배를 당하며 시카고를 6번 우승시킨 감독 필 잭슨을 영입하게 됩니다. 필 잭슨 감독 부임 이후 코비는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2000년에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상대로 한 NBA 결승전에선 두 번째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후 네 번째 경기에 돌아와 후반전에서만 22점을 득점하고 연장전에선 경기 종료 전 팀을 120대 118로 이기는 3점슛을 성공시키며 팀은 6번째 경기를 116대 111로 승리하면서 1988년 이후 첫 챔피언십 우승을 거머쥡니다. 이때부터 코비는 서서히 자기가 팀의 1인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샤키로니과의 불화도 점점 커져갔죠. 전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코비는 다음 시즌 40.6점과 리바운드 6.9개를 평균하면서 코비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올 NBA와 올 디펜시브 팀으로 인도하고 MVP 투표에서 3위를 하는 등 역사적인 활약을 펼쳐나갑니다. 하지만 다음해 시즌이 시작되기 전 성폭행으로 기소가 되면서 몇몇의 중요한 경기들을 놓치게 되죠. 비슷한 시기에 샤킬 오닐이 마이애미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팀의 에이스로 시즌을 시작했으나 불안한 멤버들로 인해 플레이오프도 진출하지 못하고 코비의 홀로서기 첫 해는 뼈아픈 실패로 남습니다. 다시 돌아온 잭슨 감독의 지도 아래 코비는 그의 실력을 보강하고 팀을 끌어올리면서 레이커스를 플레이오프로 다시 올려놓고 2005년 12월 20일 댈러스 매버릭스를 상대로 62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그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는 듯합니다. 이후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토론토 랩터스를 상대로 커리어 하이인 81점을 혼자 기록하면서 NBA 역사상 두 번째 점수에 오르고 35.4점을 평균하면서 첫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죠. 2006년에는 자신의 득번호를 24번으로 바꾸고 자신의 9번째 올스타 경기에 출연, 두 번째 올스타 MVP, 4경기 연속으로 50점 이상을 득점하는 등 그의 최상의 폼을 유지합니다. 이후 57승 25패로 시즌을 마무리, 서구 컨퍼런스 첫 번째 경기인 너기츠를 상대로 23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챙겨가죠.
산뜻한 출발에 힘입어 레이커스는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하고 NBA 준우승을 거머쥐며 코비의 동무대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노쇠하고 있는 코비는 2009년 미네소타 팀버블스를 상대로 손가락 골절을 당하고 2010년에는 무릎까지 다치게 되면서 기량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코비는 보란듯이 다시 일어서면서 서부 컨퍼런스 우승, 셀틱과의 챔피언십 결승에서 33득점과 15번의 리바운드의 맹활약을 펼치며 레이커스를 챔피언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MVP는 당연히 코비였죠. 이는 자신의 5번째 챔피언십 우승이자 2번의 NBA 결승전 MVP였습니다. 또다시 그는 2012년 12월에 통산 3만 득점의 벽을 돌파, 5,000 리바운드와 5,000 어시스트를 달성해 이 기록을 갖고 있는 7명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죠. 하지만 이런 좋은 시간도 잠시 코비는 자신의 왼쪽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고 손목과 정강이의 부상이 잇따라 발생하며 잠시 주춤하고 그 틈을 타 레이커스는 드와이트 하워드와 포인트 가드인 스티브 내쉬를 영입하죠. 노장이 된 코비는 아직까지 LA 레이커스의 주요 선수였고 시즌 내내 득점 1위를 굳건히 지키는 등 자신의 활약을 톡톡히 해냅니다. 하지만 이도 멀리 가지 않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13-14 시즌을 일찍 마감하죠.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에서 샌안토니오에게 처참히 패배하며 무너집니다. 다음 시즌 부상 이후 기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코비는 또다시 자신의 16번째 올스타 경기에 투표되었고 36살의 나이에 마이클 조던을 제치고 NBA 역대 득점 순위 3위로 올라서죠. 하지만 2015년 1월 찾아온 회전근 골절 등 잇따라 찾아오는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이어지는 수술과 그에 따른 기량 하락으로 그는 그의 마지막 시즌을 준비하죠. 그 다음해인 15-16 시즌 4월 13일 자신의 마지막 NBA 경기에서 60점을 기록한 후 What can I say? 완바 아웃 라는 말과 함께 그의 전설적인 커리어를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로 떠난 코비의 믿기지 않는 NBA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저도 현재 LA에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 잃은 NBA 레전드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